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죠. 지금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회개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간에 부당한 체포영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오전 11시 전후에서 용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 피켓을 들고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급기야 11시를 전후해서는 이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몸싸움과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상황을 제지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직전의 장면을 저희가 촬영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이 시민들과 집행관들이 뒤엉키면서 행여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시민들이 속속 피켓을 들고 모여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 지지하는 시민들 경우에는 영장 집행에 반대하면서 길거리에 들어 눕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민들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서로 구호를 외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그리고 이 군 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조본을 꾸려서 내란 혐의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수사 과정에 인신 체포를 통해서 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네. 이 법원에서는 인신 구속을 통해서 그 수사를 해야 될 만한 긴박한 상황이 있겠다 싶어서 네.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된 걸 보면 민주적이고 이 사법적 형사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관련 내용을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체포영장의 발부도 발부지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법원도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인정한 셈이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는 지금 나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영장 발부가 된 걸 보면
법원에서도 일단 수사 권한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한 셈이군요. 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이전에도 공수처에서 주장을 한 바에 따르면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관련해 가지고도 내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차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내란죄와 외환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란죄가 뭡니까? 국회하고 선관위 그야말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을 온 국민이 목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본인도 평생 검사로 사시면서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소환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진행된 절차임을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의 어떤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또 조율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이라도 남은 어떤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좀 협조를 해주셔서 네. 물리적인 어떤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율을 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는 됐지만 영장의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집행을 안 해도 6일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체포영장이 적법한지를 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악법도 있고 좋은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란이나 외환 대통령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에서는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공수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네. 체포 권한도 없습니다. 소환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허락한 것인데요. 법원도 지금 이게 서부지법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공수처법 26조에 보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응법원은 중앙지법입니다. 당연히 중앙지법에 넘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부지법으로 넘겼기 때문에 네. 지금 법원 쇼핑하냐, 판사 쇼핑하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절차들 자체가 위법하고 어떠한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혹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비난과 비판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설령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예시 하나만 좀 들고 싶습니다. 네. 2004년도에요. 전 민주당 대표였던 하나갑 대표 같은 경우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많이도 좀 하셨네요. 10억 원대 당시에. 근데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 이 분의 지지자분 200명이 마가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법원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구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관사 앞에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0명이 아니라 2,000명, 2만 명이 모이면 그때는 경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알겠습니다. 여쭈고 싶습니다. 이건 역시도 대한민국에 있는 관례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과거 사례를 이야기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일단 발부가 됐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수사 진행에 있어서 첫 단계는 넘어선 셈인데요. 하지만 아직 다른 단계가 또 남아있죠. 바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입장입니다. 수사기관 내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럼 수사기관 근처에서 경호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네.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신병의 위험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자꾸 하면서 그걸 마치 논쟁처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 어떤 수사 예. 김용현 저 고발했으니까 수사 응하러 가면 제가 신병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뭐 수사기관이 때립니까? 고문합니까?
자, 그동안 경호처는요,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관저 또는 대통령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경호처에서 다 막았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데 헌정사상 초유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혹시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조율 같은 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전 조율을 하는 과정이 거의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네. 이게 비상계엄이 지난주가 아니고 12월 3일입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저게 법적으로 효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공조본, 검찰이 제외하고 경찰 특수수사대 그리고 국방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공조본에 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뭐 유의미한 의의를 따질 것도 없고 그리고 법원이란 게 행정, 사법, 법원 사법부 자체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입니다. 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가 했던 일관성으로 봤을 때는 협조를 해도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공조본, 즉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책임 있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네. 협의가 아니고 당당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그런 법적인 것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을 때면 지금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네. 경호처도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많이 모여들고 있죠.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무슨 소리냐?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아라.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야 관련 한 소리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그렇잖아요. 수사기관에게는 협조하지 못하지만 탄핵심사에게는 협조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 그 말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수사기관은 왜 안 하면서 탄핵심판은 협조를 한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탄핵심판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파면에 이르냐 안 이르냐 요 정도의 여지가 있는 거지만 네.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죄값을 다 치는 거거든요. 크든지 작든지.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법원이 왜 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거면은 그래서 이미 수사기관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사법 질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말씀하셔놓고서 본인께서 법의 성역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01단, 수방사, 경호처 이 세 개의 어떤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 국가 기관들끼리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탄핵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에도 응해야지.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서 수사를 받는겠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이라는 뭐 대통령의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합니다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 반대 여론에
등에 업은 이 국회가 이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 직무를 지금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직무만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란 혐의가 있으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돼 있는 당사자가 지금 대통령인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찬반 여론이 있고 그것이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사태를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사법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사법부의 체포영장 발부를 존중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서 비상계엄 이후에 헝클어진 이 국정을 바로잡는데 솔선수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